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 종도 이제 안 울리는군요. 그러니까 50분 됐고 1교시 시작이 하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교과서 243페이지 펴주기 바랍니다. 전기설비 취급 요령 중에서 첫 번째 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휴즈라는 것은 전기 회로 중에서 일정한 전압이나 전류가, 그러니까 휴즈가 감당하지 못하는 전류가 흘렀을 때 휴즈 자체가 용단되어 가지고 전기를 끌어주는 거예요. 용단이 뭐예요? 녹아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전기 회로가 원래는 폐회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 연결되어 있고 끊어진 부분이 없는데 그 부분이 끊어져 가지고 전기가 안 통하도록, 그러니까 개방됐단 말을 해요. 전기용으로. 그래서 폐회로에서 개회로로 바뀌는 거예요. 개방된 회로로 바뀌어가지고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휴즈예요. 여러분 교과서 오른쪽 5-18의 휴즈의 사진이 나와 있어요. 똑같은 휴즈를 이렇게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죠, 그죠? 이렇게 휴즈가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휴즈의 구조를 보면 양쪽에 금속으로 이렇게 도전체죠. 전기가 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가운데 유리관 안에 가는 전선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전선이 이제 녹는 거죠. 보통은 낮은 온도에서 녹는 것은 납이나 그다음 주석, 아연 이렇게 경금속들이 그렇게 녹죠. 그 다음에 여기 금속 부분에 잘 보면 전압과 전류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몇 볼트, 몇 암페어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작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교과서하고 똑같이 보죠. 그리고 교과서 구조는 실제로는 확대할 수 없으니까, 그림이 확대할 수 없으니까 내용이 그렇다. 금속 부분에, 양쪽의 금속 부분에 전류가, 전격 전류가 되어 있다. 이런 건 어떻게 이제 부착이 되고 이제 사용되느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조금 더 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게 지금 두 개의 휴즈가 통휴즈,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휴즈하고 똑같이 생긴 부위가 나와 있습니다. 뺄 때는 그냥 이대로 손으로 이렇게 잡아 빼면 됩니다. 이렇게 빼가지고 하면 되죠. 그 다음 끼울 때는 요 홈에다가 그대로 그냥 놓고 끼우면 되겠습니다. 이런 작업은 전부 다 뭐예요? 전기가 다 끊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류가 쭉 흐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또 감전될 수가 있죠. 양단에 사람이 피부가 그대로 닿으면 감전되죠. 그래서 이렇게 휴즈 홀더와 그 다음에 휴즈를 이렇게 연결한다. 선이 한쪽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쪽을 다 이렇게 휴즈로 연결하는 경우가 다 있죠. 대부분 다 나중에 보면 이제 중성선과 그 다음에 상전압이 흐르고 있는 두 가지 전선 가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부 다 휴전은 대부분 다가 중성선보다는 상전압이 흐르고 상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선 가닥에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류인 경우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휴저이고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의 사례입니다. 자, 잘 볼까요? 이렇게 이 두 개 구멍은 뭘까요? 이 두 개 구멍, 요거는 바로 요 휴저 홀더를 부착하는 구멍이죠. 그죠? 나사로 이렇게 두 개를 부착하고, 나머지 여기 보면 이렇게 드라이버 나사가 두 개가 있죠. 그죠? 위에도 있고, 그리고 전선을 연결해 가지고 드라이버로 이렇게 고정해서 두 가닥 전선을 연결하는 겁니다. 삼상 같은 경우는 세 가닥이죠. 그죠? 우리가 뭐 2파이, 3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계과에서는 파이라는 것은 다이아메타, 지름을 얘기하죠. 그죠? 근데 전기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뭐 3파이 이렇게 하면 4파이 하면 뭐예요? 이거는 세 가닥이냐, 삼상이냐, 두 가닥 단상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 2파이, 3파이 하면 3파이? 뭐 지름이 3파이? 뭐 용접봉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 전선 가닥이 세 가닥이냐, 3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다니는 건 이제 그 단면, 요거 구리 단면, 요것이 몇 제곱미터냐, 그걸 이제 이렇게 전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 우리는 그것까지는 알 수 없고 그냥 이렇게 용어가
3파이냐? 3파이가 뭐지? 뭐 지름이 3mm냐? 그게 아니고 3상이다. 전기에서는 3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3상 전류. 왜 3상이라는 걸 알겠죠? 그죠? 발전기에서 120도 간격으로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자석이 돌 때 바로 120도 간격으로 위상차를 가지고 세 가닥의 전류가 이렇게 파생이 된다 이거죠. 김준현 학생이 지금 들어왔네. 수락을 하고 자 이렇게 홀드에 꽂혀 있는 휴저를 봤습니다. 휴저는 이런 통 휴저, 그죠? 통 휴저가 있고, 그 다음에 넓적한 판 휴저 있어요. 판형 휴저도 있어요. 근데 판형 휴저 같은 경우는 공중에 이렇게 공중에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죠, 그죠? 상당히 감전될 우리가 많죠.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우리 전기 들어왔을 때 두꺼비 집이라고 집집마다 있을 때 그렇게 판 휴저를 끼웠어요. 상당히 그때는 참 위험하게 살았죠, 그죠? 지금은 그런 건 없죠, 그죠? 집집마다 그런 휴저는 없고 전부 다 차단기가 다 있으니까 안전합니다. 자, 이렇게 휴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단 하나 휴저는 재활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한번 끊어지면 그걸로 끝나고 빼가지고 버립니다.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throw away라 그러죠, 그죠? 한번 쓰고 버립니다. 일회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선생님도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휴저가 없어요, 갑자기.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써야긴 써야 되는데 전기는 통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껌종이 있잖아요. 껌종이, 은박. 껌종이를 둘둘 말아듣고 요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알루미늄 호일이죠, 그죠? 이걸 은박지로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여기다 이렇게 끼웠어요. 휴저의 목적이 뭐예요? 과도한 전류가 흘렀을 때 전자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끊어져 가지고 희생해서 전자기기를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휴저의 목적인데 끊어지지 않도록 알루미늄 호일을 감아가지고 여기다 끼웠다 그러면 휴저의 역할은 전기는 통할지 몰라도 휴저의 역할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중에 전자기기는 과도한 전류에 노출돼가지고 다 타버린다든가 그 비싼 전자기기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공장 전체에 어떤 집 가정의 전체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휴저는 일회용이다. 한 번 쓰고 그냥 버리는 거다. 그럼 이런 휴저는 이렇게 작은 휴저부터 봐요. 이렇게 작은 휴저도 있고 이렇게 좀 큰 휴저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큰 휴저는 어떤 게 돼 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휴저도 있어요. 여러분들 팔뚝만한 휴저도 있어요. 그런 건 이만하고 굵기도 이렇게 굵어요, 그죠? 이런 휴저가 이만한 휴저가 쓰고 있죠. 그거는 22,900V를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학교 큐비클 변압기 변전실이 있죠. 그 기획과 옥상에 보면 변전실이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22,900V를 받는 휴저는 이제 통으로 이렇게 굵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길이도 크고 그래 이것을 띄우는 거죠. 그래서 휴저의 굵기는 다양하고 그죠? 대체로 둥근 거지만 통형 휴지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또 전선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녹아가지고 끊어진다. 용단이라고 그랬죠? 녹아서 전선이 끊어지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이거 쭉 통해야 되는데 끊어지지 않는다. 통하지 않는다. 휴저는 한 개를 설치할 수도 있고 두 개를 설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중선선과 상전압이 흘리고 있는 선이 있는데 하트라인이라고 그러죠. 고개만 설치하면 된다.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제로인 중성선과 그 다음에 220V, 그 다음에 220V인 이렇게 상전압이 흐르고 있는 전선, 요 전이차를 가지고 전압 220V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중성선 개념은 변전소에서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발전소에서는 중성선 개념이 없죠. 선 세 가닥만 오니까 그죠? 아까 위상차를 가지고 있는 3파이 전선이 오니까 그렇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제 중성선이 하나 끼워져요. 변전소에서. 그래가지고 네 가닥으로 이제 이렇게 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전기를 배우면서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휴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가 이제 규격에 맞게 전류의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다. 휴저가 왜 필요해요? 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자회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 만약에 휴저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체가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서 과열이 되겠죠. 전자기기가 망가지든지
전자기기가 망가지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누전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전류가 다 흐르게가지고 여기서 자체가 녹아버리겠죠. 이 녹아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요 선 세 가닥이 한치 뭉쳐있는 전선 자체가 녹아버리겠죠. 합선되겠죠. 합선이 뭐라 그랬어요? 단락이죠. 합선이 되면 그냥 그대로 다 전체가 이 진짜 발열체가 되버리죠. 전선이. 그래가지고 그냥 화재가 일어날 수가 있고 다 탈 수가 있다. 휴전은 바로 이거죠. 그러면 이런 휴전은 밑에 저압용과 고압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봐요. 표를 보세요. 밑에 30A에서 규격이 만약에 휴저가 있다. 근데 여기서 60A까지 흐른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이건 끊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 이건 노가 끊어지면 안전하게 전류를 차단할 수 있다. 그런데 전류가 2분 내로 끊어져야 된다. 30A가 흐르고 있는데 2분 내로 끊어져야 된다. 여러분 30A라 그러면 감이 안 오죠. 그죠?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있죠. 그죠? 사람이 감전되었을 때 전류를 느끼는 게 몇 mA라고 했어요. 5mA 정도가 이렇게 딱 흐르는 전류에 이렇게 손이 닿았다. 감전되다 그러면 손이 떨려요. 이렇게 떨려요. 그죠? 떨려도 뭐 느끼죠. 느낄 수 있는 거죠. 0.5, 0.5 맞습니까? 0.5에서 쭉의 느낌이 오겠죠. 그죠? 그래서 한 5mA 정도 되면 이렇게 손이 떨립니다. 자, 10mA 더 떨리겠죠. 그 다음에 50mA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습니다. 감전돼서 죽어요. 몇 mA? 50mA. 50mA라 그러면 지금 30mA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50mA에서 사람이 죽는데 30mA면 사람이 감전돼 죽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차단해가지고 0.03초 내로 탁 차단시키는 게 차단계획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는 이제 기계들이죠. 기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들이죠. 그죠? 기계가 2분 내에서 만약에 이렇게 누진이 되고 있을 때 만약에 감전된 사람이 있을 경우 차단기가 탁 끊어질 거고 그 다음에 휴저 같은 경우는 기계를 보호하는 거, 회로를 보호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2분 내로 딱 녹아서 끊어진다. 그러면 기계는 일단은 괜찮지만 작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왜 기계가 작동 안 되는지 왜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는지 그죠? 다 보겠죠. 그러면 휴저를 딱 보고 휴저에 휴저가 나갔구나. 그럼 휴저가 왜 나갔을까? 그러면 이제 다시 점검기를 가지고 테스터기로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고치고 그 다음에 전격 전압을 전류를 확인한 이 휴저를 꽂아가지고 시를 들면 엔진이 걸리는 거죠. 그럼 이제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자기기 집에 있는 거 전자레인지, 세탁기, TV, 냉장고, 에어컨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휴저들이 보호를 하고 있다. 그다음 가장 크게는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차단기죠, 그죠? 그래서 차단기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휴저는 각각의 기계마다 다 들어가 있고 부품으로 들어가 있고 전체의 회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차단기가 들어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 학교 용접실은 지금 80A에서 160A까지 쓰는 그걸 대부분 한 200A 이하로 쓰고 있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전류를 쓰고 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전기 안전에 정말 중요해야 된다. 그래서 휴저를 이렇게 저함용 휴저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고함용 봅니다. 전격 전류의 1한 2배에서 1.5에서 한 2배 정도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이제 기준으로 봐요. 120분 안에 떨어져야 된다. 용단 시간 노가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 저압용은 한 60A에서 100A까지 이렇게 이제 저압용이라고 하고 그 이상은 이제 그냥 고압용 이렇게 휴저를 얘기합니다. 아까 그러죠, 그죠? 팔뚝만한 우리 학교에 여러분 팔뚝만한 휴저가 통으로 되어 있는 휴저가 있는 게 바로 우리 학교 변전실 기계고 옥상에 있는 거예요. 22,900V를 받아가지고 380V하고 220V로 이렇게 각 학교 이제 우리 그 시습장이나 운동장, 그 다음에 각 교실, 엘리베이터, 에어컨, 실외기 이런 데 다 올려줍니다. 이게 바로 휴저의 역할이다. 일회용이다. 한번 쓰고는 재활용이 안 되고 버려야 된다. 그래서 간단하고 싸지만 그래도 상당히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자, 다음 장 넘겨보세요. 이제 누전 차단기가 나옵니다. 누전 차단기. 누전 차단기는 집집마다 다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쉽게 보면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현관에 양쪽 벽에 보면 이렇게 단자함이 있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요새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그게 누전 차단기가 딱 들어 있습니다. 큰 게 하나 있고 뭐 작은 게 또 두세 개 이렇게 있습니다. 책의 왼쪽에 메인 위에 있습니다. 누전 차단기 5-19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진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 지지선으로 그 설명서가 쭉 나와 있어요. 상당히 참 어렵죠, 그죠? 막 시력 테스트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교과서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어느 시도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공보출판사에서 만들었군요. 상당히 이것을 만들 때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요새는 교과서도 돈을 들여서 이쁘게 잘 만들었는데 컬러화하고 잘 만들었는데 사진이나 그림은 일단 커야 됩니다. 학생들이 그다음 선생님들이 보기에 커야 되고 이해하기 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이 커야 되고 그다음에 글씨는 어떻게 돼요? 어느 경우든 간에 조명도 어두울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상황이 공부하는 환경이 좀 나쁘더라도 가독성, 눈으로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글씨도 커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들 보면 글씨가 진짜 너무 작아요. 그죠? 한 0.5mm 되나? 1m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글씨 크기가, 높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교과서를 그래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난 선생님도 교과서 이렇게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학교에서 쓰고 있는 전자기기 이론이 충북교육청, 충북교육감 인정도서예요. 그때 충북교육청에서 그걸 만들 때 선생님이 이제 교과서 심의위원으로 전자기기 이론을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유심하게 보는 거는 내용도 물론 다 이제 검토가 끝나고 볼 때 이제 가독성을 봤죠. 사진과 그다음에 사진에 따르는 글씨들을 정말 읽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걸 유심히 많이 테스트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심의한 교과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전부 다 글씨가 설명서가 큼직큼직하고 사진도 넉넉하게 이해하기 좋게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전자기기 일반은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걸 좀 간과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책을 가지고 교과서를 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죠. 선생님도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실물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 교과서에 있는 거 차단기는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요거죠, 그죠? 잘 보면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요건 뭐예요? 선이 두 가닥이 꽂힙니다. 여기 하나, 둘. 요걸 단상이라 그러죠, 그죠? 요거는 세 가닥이 꽂힙니다. 하나, 둘, 셋. 아까 3파이라 그랬죠, 그죠? 이 3파이가 뭐예요? 여기 삼상선이 꽂힌다 해서 세 가닥선. 요걸 3파이라고 하는 거죠. 전기에서. 자, 그럼 요거는 220V, 단상 220V. 요거는 삼상 220V도 되고 380V도 되고. 우리 학교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두 가닥 전선에 220V도 쓰고 세 가닥에 380V도 쓴다 그랬죠,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용접기, 전단기, 대형 그 동력기계 있죠, 그죠?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큰 뭐야, 차만한 옥상에 가면 그 실외기, 에어컨 실외기 큰 거 있죠. 그런 건 전부 다 380V 씁니다. 이건 대부분 다 뭐예요? 여러분들 쓰는 뭐 전기 조명, 그죠? 컴퓨터, 가정에 쓰는 거 전부 다 전자기기를 이렇게 선 두 가닥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구멍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드라이브로 조이게 돼 있어요. 선을 꼭 끼우고 조이면 됩니다. 가운데 요거는 뭐야? 나사못으로 부착용입니다. 이렇게 벽이 부착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아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똑같은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빨간 거는 누르면 테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어집니다. 차단기가 끊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을 해결하고 끊어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가 딱 통합니다. 보면 보통은 요 글씨 형태나 그 다음에 위에서 전기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 밖에서 들어와서 인입선이라고 하죠. 인입선이 이렇게 일로 들어와서 내려와 가지고
냉장고나 TV랑 연결이 되죠. 만약에 인입선이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두 가닥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있어요?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경우 상당히 혼란이 갈 수가 있겠죠. 그죠? 봐요. 이렇게 정상인데 이렇게 되는 게 혼란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찌해야 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선 가닥을 위로 올리다가 다시 꾸든지 S자로 아니면 이걸 눕혀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죠?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래야 되는데 이 빨간 쪽에 이거 테스터 빨간 쪽으로 가 있으면 떨어지는 거고 반대쪽으로 가 있으면 전기가 통하는 거다. 정상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그래서 토글이라 그러죠. 토글 이렇게 딱딱딱딱 두 가닥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든 게 220V 차단기. 여러분들 가정에 전부 다 이걸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 시집장에 가면 다 있는 거야. 시습장. 그 다음에 컴퓨터가 많이 물려있는 뭐 멀티미디어실 이런 데가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용량이 큰 거 있고 엘리베이터 같은 거 용량을 많이 먹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용접실, 뭐 CNC 선반실, 밀ring실 기계과의 대부분의 동력용 그러니까 공작 기계들은 전부 다 이걸 물려 있어요. 자, 세 개의 전선이 위에서 이렇게 세 가닥이 쫙 내려와서 물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가운데 두 개가 구멍이 또 있어요. 이건 드라이버로 나사못으로 벽에 또 부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관통돼 가지고 고정시키는 거예요. 너무 무거우니까 위에 두 개, 또 밑에 두 개, 나사못 4개로 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요거는 빨간 게 아니고 노란 걸 누르면 됩니다. 노란 걸 누르면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뚝 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토글처럼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얘는 가운데로 떨어져요. 이렇게.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 딱 끝나요. 중간에 멈춰요. 누전이 돼요. 그래서 얘를 다시 정상화되려고 하면 어찌 되냐면 내려야 돼요. 이렇게 내리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려야지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정상화된다. 이거하고는 다르죠. 그죠? 이거하고는 다르죠. 얘는 한 번만 떨어지면 끝나는 거고 다시 올리면 이렇게 올리면 전기가 통하는데 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은 없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중간까지만 온다. 떨어지면. 그러고 나서 이제 왜 떨어졌는지, 그죠? 차단이 됐는지를 봐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고쳐야 되겠죠. 그 전자기기를 가지고 차단이 안 되도록 하고, 그러고 나서 완벽하게 전자기기가 정상이 됐다 그러면 내립니다. 내리고 다시 올리면 전기가 정상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3파이용, 삼상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공룡용, 그죠? 공작기계용, 엘리베이터용 이런 식으로 다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전기는 우리 학교는 전부 다 380V하고 220V가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전기를 소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전기를 또 아껴 쓰는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여름에 어마어마하게 1,500만 원의 전기요금을 내는 학교라고 했죠. 그죠? 겨울은 어떨까요? 우리 학교 행정실에 전기를 담당하는 주무관님한테 물어봤어요. 여름에 전기가 많이 쓰나요? 겨울에 전기 물어보니까 겨울에 난방용 에어컨, 그죠? 냉난방기가 전기를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여름 에어컨 때문에 에어컨이 더 많이 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겨울에 난방용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 에어컨이죠, 그죠? 냉방도 되고 난방도 되는 전기가 더 많이 옵니다. 그래 겨울에 우리 학교도 전기를 좀 많이 아끼는데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름에도 에어컨 이것도 전부 다 잘 아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공공의 어떤 도덕적인 가치관을 잘 키워야지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됩니다. 집에서는 아껴 쓰면서 학교와 집 밖에만 나가면 무슨 공공재 모든 걸 가지고 아낄 줄 모른다 그러면 안 되겠죠. 교실에 있다가 수십장으로 가면 에어컨을 끄고 전등을 끄고 하다못해 선풍기도 끄고 그러고 나서 문을 잠그고 가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야 됩니다. 복덕이 나왔을 때 우둑우둑했을 때 아침에 왔을 때 불을 켜놨으면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해가 뜨면 복덕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저 사람은 나는 관심 없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활해야 되죠. 그런 절전을 생활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중견 국민으로 이렇게 성장했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건전한 가치를 가진 튼튼한 시민의식을 가진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건강, 전기의 절전 이것은 가장 중요한 시민의식이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차단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집장에 와 수없이 이렇게 많이 지나셨는데도 차단기들을 공부를 해봤어요. 궁금한 내용도 다음 시간에 연결해가지고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논의는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